다음 주 환율 같은 경우는 한국 물가나 미국 고용 같은 경제 지표보다는 역시나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설날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이상하게 연휴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항상. 아, 벌써 눈 뜨니까 금요일인데, 네. 또 저희 이제 환율독도를 또 빨리 맞이할 수 있어서 네. 또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설 연휴 바로 금요일밖에 없는데, 변동이 너무 컸어요. 지금 네.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네. 이번 주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대체 공휴일 그리고 설 연휴인 관계로 서울 외환시장은 휴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외환시장은 서울만 휴장이었지 뉴욕이나 런던에서는 여전히 열려 있었고 어그의 NDF 시장에서는 달러 환율이 여전히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1440원대 초반에서 1450원대 후반 한 20원 정도의 좁은 레인지에서 좀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의 딥시크 이슈 네. 때문에 뉴욕 증시가 이제 크게 출렁이기도 했었고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같은 이제 빅 이벤트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글로벌 외환 시장에는 재료가 많은 한 주였다 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개발했다는 소식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 영향이 이제 엔비디아 주가 거의 20% 이상 그쵸, 네. 빠졌습니다. 충격적이었는데 딥시크도 중요하지만 사실 외환 시장에서는 저런 이제 주식 쪽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좀 FOMC 얘기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주 FOMC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었죠. 30일에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당초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9월에 50bp 인하, 그러니까 B컷으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을 했던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는 좀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한 건데 네. 심지어 이제 연준 의원 12명이 모두 이제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배경을 살펴보자면 지금의 어떤 물가 추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매우 끈적하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 끈적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인플레이션이 쉽게 둔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끈적하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네. 최근 이제 물가 상승률의 추세를 보시면 전년비 기준으로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전년비 기준이기 때문에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전월비 물가 상승률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전월비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최근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인데 네. 연준도 아마 이 부분을 좀 의식해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FOMC 성명서를 보시면 원래 12월 FOMC까지만 해도 성명서에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예. 이런 사실 문구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 FOMC 성명서에서는 그게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최근 물가가 좀 심상치 않은데 네. 이번에는 좀 금리를 내리지 말고 한번 멈춰야겠다라고 판단했을 거라는 거죠. 시장도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서 FOMC 결과는 좀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얘기가 결국 또 다시 나오네요. 그쵸. 한때 이제 물가가 언제 좀 둔화되냐 네네. 이걸 가지고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 이제 물가 상승률이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고 좀 이제 연준 입장도 어쨌든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스탠스였던 것 같습니다. 말해주신 대로 사실 FOMC 의사록에서 좀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런 좀 의사록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좀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네. 이대로 이제 그러면 종료를 할 수도 있나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선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달러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달러 가치는 우리나라 달러환 환율에 상당히 직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네. 연준의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이대로 둔다면 미국 금리도 안 내려가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환율도 여기서 더 안 내려갈 확률이 당연히 더 높은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앞으로의 연준 금리 경로를 미리 볼 수 있는 좀 꿀팁 한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꿀팁인가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동안의 영상에서도 가끔 언급을 했었는데 네.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패드워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CME라고 하는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건데 뉴욕 금리 선물 시장에서
시장에서의 연준 금리 기대치와 확률을 보여주는 일종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세로축에는 앞으로 있을 FOMC 회의 날짜가 적혀 있고요. 가로축에는 연준의 금리 레인지가 있는데 이걸 서로 크로스해서 보시면 각 회의별 연준 금리에 대한 확률이 있습니다. 표를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3월과 5월 회의에는 금리 동결 확률이 각각 82%, 57%로 가장 높게 나오고 6월에는 25bp 인하 확률이 46%로 가장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3월, 5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을 기대하고 있고 6월 FOMC 때 한 번 정도 내리는 걸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연준의 정책은 당연히 이제 미국 물가나 이제 고용 뭐 같은 이제 경제 여건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제 현재 선물 시장의 기대 또 이제 봤을 때 페드워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금리 경로를 좀 미리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의 금리 경로를 좀 파악할 수 있다. 네. 어떻게 바로바로 바뀌는 건가요? 근데 이게 실시간 반영이 되는 수치고요. 아, 실시간 반영이요? 네. 계속 바뀔 수 있네요. 그렇죠. 주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링크도 달아놨으니까 댓글에 그냥 링크 눌러주시면 누구나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다음 주 이벤트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이제 중국에서는 춘절 때문에 중국 시장은 휴장이고요. 네. 이제 수요일에는 한국의 1월 소비자 물가 나오고 금요일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죠. 네. 미국의 1월 고용 지표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작년 12월이 이제 1.9%였는데 1월에도 아마 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좀 주목할 부분이 있고 이번 1월 금통위에서는 이제 금리를 동결하긴 했었지만 최근 뭐 국내 경기도 여전히 안 좋고 1월 물가도 아마 시장 예상대로 나온다면 2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고용인데 1월 고용은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월 초에 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큰 산불이 한번 났었죠. 이런 영향도 있고 또 이제 남부 지역에서는 이례적인 어떤 한파 이런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1월 고용은 좀 전반적으로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좀 일시적 요인이기 때문에 1월 수치가 좀 예상에만 부합한다면 시장에 미칠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절대적인 수치보다 이제 컨센과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냐, 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비슷하게 나올 수준으로 예상대로는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환율 같은 경우는 한국 물가나 뭐 미국 고용 같은 경제 지표보다는 역시나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최근 뭐 딥시크에 대한 어떤 이런 충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뭐 외국인 자금이 크게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오른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최근 환율 움직임을 보면 트럼프가 이제 관세에 대해서 한마디 할 때마다 하루에도 거의 뭐 10원 이상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다음 주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은 사실 관세 부과는 바로 이제 속도에 대한 차이지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좀 관세에 대한 부분이 환율에도 상당 부분 반영돼 있을 수 있고 아마 이제는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도 시장도 아마 좀 내성이 생겼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환율이 출렁인다고 해도 위쪽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다소 좀 제한적일 것 같고 오히려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이 좀 더 열려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430원에서 147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20에서 금리를 내리기도 했었고 여전히 유럽 경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유로화가 좀 약세일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480원에서 1510원으로 예상합니다. 반면 엔화 같은 경우는 최근 BOJ에서 금리를 올렸죠. 물론 현재 엔화가 아주 강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뭐 주요국 통화 중에서는 제일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엔원 환율은 앞으로 좀 계속 오르는 추세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다음 주 엔원 환율 레인지는 930원에서 950원으로 예상합니다. 환율 똑똑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